화요일에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함께 하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전장 시장 진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살짝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미증시 여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장 초반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약간 좀 매도로 돌아서면서 살짝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 대비해서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의 보합권에서 잘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양 시장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어쨌든 좀 시장 대비 좀 다른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일정이 있죠. 특히 뭐 이제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도 분명히 발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섹터별로 움직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자체적으로 좀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24일에 지금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관세 협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좀 시장은 좀 기다리면서 아무래도 좀 관망 섞인 어떤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증시 같은 경우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어쨌든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시장 자체는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 안에서 순환매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의 움직임이 좀 짙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앞서서 잠시 찍설이 있었는데요. 그 찍설 시간에서도 지금은 테마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정책주 아니면 수익률 내기가 좀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미국 암학회 AACR 2025 K제약바이오 정조준. 사실상 이 이벤트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안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테마가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뭐 일반 섹터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좀 학회와에 관련된 모멘텀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좀 증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종목처럼 증시가 좀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증시보다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채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채권 금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채권 금리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좀 연관이 있는 것이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좀 반대적인 수혜가 좀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AACR 2025라는 또 이벤트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AACR 2025를 통해서 뭐 K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좀 급등을 연출한다라고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임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임상을 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AACR 같은 경우는 지금 25일부터 이제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지금 3대 지금 암 학술 대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랑 미국 유럽 종양학회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암학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좀 논문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제 25일이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네. 어쨌든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참가하려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될 겁니다. 이에 관련돼서 뭐 막차를 타는 뭐 이제 어쨌든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AICL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지금 제약사들이 좀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쪽, 그다음에 예. 바이오테크까지도 좀 참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는 한미약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11개 지금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북경 한미약품이 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으로 한 어떤 신약 후보물질도 지금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지금 결과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큰 업체로는 뭐 유한양행, ABL 바이오가 지금 같이 지금 이제 ABL 104의 비임상 데이터를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큰 업체들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말하는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일단은 기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항암제 신약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좀 제약사들의 지금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들은 좀 이제 밑에 단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텍들 중에서 보게 된다면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피노바이오, 큐로셀 같은 종목들이 좀 같이 좀 참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임상에 대한 효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제가 좀 특이하게 좀 볼만한 것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참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루닉 같은 경우도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AACR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의료 쪽에서도 이 AI 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ACR은 기존 전통, 뭐 바이오텍 여기에 대해서 뭐 의료 AI 종목들까지도 다 어쨌든 결과를 발표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모든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을 좀 다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그 외에도 유한양행, 의료 AI 쪽 대표주자 루닛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말씀 주시는 내내 저도 옆에서 같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리가켄바이오 잘 나가고요. 말씀 주셨던 ABL 바이오도 현재 양전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관련주로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요.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그만큼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후부터 좀 반응을 네.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월요일 장 초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섹터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먼저 좀 반응을 하면서 이 AACR과 관련돼서 좀 먼저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대장주로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저의 표적 항암 신약 물질이죠. 내수파리과 관련돼서 지금 항암제 패러다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뭐 신규 새내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장 전에 신약 허가에 대해서 좀 이미 성공을 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기업으로서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이미 좀 상장 전부터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상장한 이후에 좀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많이 좀 단기 저점을 좀 많이 횡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2달, 한 3달 정도 만에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면서 이미 지금 첫날 상장했던 어떤 가격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으로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돈을 버는 기업으로서 어떤 자리도 잡았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어제 좀 제가 볼 때는 좀 수급이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리가켄 바이오를 갖고 왔는데 예, 앵커님께서 좀 언급을 해 주시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하셨던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 전에 뭐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기술 수출과 관련된 플랫폼의 어떤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가켄 바이오만이 조금은 좀 움직임이 좀 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아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좀 쓴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주가가 조금은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좀 기술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DC 쪽에서는 거의 뭐 리가켄바이오가 대장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ADC 플랫폼 이제 컨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상당히 많은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좀 실적을 쌓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말까지 총 계약 건수가 15건이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국제 간 계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ADC 후보 물질 지금 LCB84와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AACR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보 물질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고 총 5건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상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최근에 좀 지난주부터 좀 고개를 좀 들었을 뿐 거의 뭐 지금 작년 11월 11일 이후에는 거의 주가 자체가 많은 횡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고개를 돌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두 번째 지금 이제 대장주로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17% 급등을 했거든요. 네. 오늘 리가켄바이오 살짝 힘 빠지는데 뭐 말씀 주셨던 모멘텀에 최근에 리가캠은 덜 갔다라는 거를 좀 빗대어 보면 오늘 한 4%, 5% 정도는 아직 더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반등한 이후에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특히 좀 시장 자체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음전을 하면서 지수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한 12만 5천 원대까지는 좀 큰 박스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9만 원에서 12만 5천 원대까지 좀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12만 5천 원대에 좀 벽을 깬다고 하면 작년 11월 11월 세웠던 뭐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의 움직임 자체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이 조금 더 좋았으면 리가켄바이오도 한번 시원하게 쏘아줄 수 있었을 텐데 다소 아쉽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이슈 직진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직진은요. 관세 피난처 K컬처. 그중에 진주는 엔터입니다. 엔터 쪽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호실적 달성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가이던스 제시된 걸 보면 관세에 영향 좀 적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콘텐츠, IP, 엔터 이쪽은 관세 무법지대다, 무풍지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4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목요일이죠. 이제 네. 어쨌든 관세 전쟁이 좀 다시 한번 발발되지 않을까. 2+2라고 하던데 사실은 지금 인도가 첫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협정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자세로서 어쨌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준이 된다면 상당히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인도를 제외하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1차 협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이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증시에서 상당히 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관세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은 섹터가 어디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좀 관세와는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있는 섹터가 뭐 K 컨텐츠라든지 K 컬처 뭐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도 뭐 K 엔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실적 관련돼서 좀 아웃퍼폼했죠. 네. 근데 실적 관련돼서 아웃퍼폼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7%가 좀 증가하면서 지금 33억 달러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31%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뭐 불매 운동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도 차를 사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관세 보복을 당할 것이 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으면 봐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화를 소비하고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다고 볼 수 있고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그 사용 요금 자체가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뭐 테슬라의 어떤
Y 모델 같은 경우에 벌써 너무 현저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관세를 피해가는 좀 그러한 영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 뭐 1조 달러인가요? 이 부분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어떤 로드맵을 좀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높게 좀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으로서 좀 컨텐츠의 대표적인 넷플릭스 자체가 그렇게 좀 자신감 있는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넷플릭스 쪽에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뭐 폭삭 속았수다 같은 뭐 이러한 좀 드라마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는 넷플릭스도 분명히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테마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이 K컬처가 약간의 좀 이런 정책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문화 분야에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뭐 300조 원이 넘고 문화 수출이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문화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웹툰도 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팝, 드라마, 뭐 이제 푸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정말 이제 숫자가 나오고 수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이제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여기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 뭐 공연을 한다던가 뭐 드라마가 어쨌든 시청이 된다는 등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압박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한한령 해제로 좀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선봉장에 어쨌든 엔터테인먼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관세에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테마까지 함께 껴볼 수 있는 엔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디어유 가져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로 SM하고 디어유 두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오르고 있으니까 빠르게 디어유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확실히 좀 이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센스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SM하고 디어유를 같이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SM 계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디어유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사실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만 이제 어쨌든 여기 소속된 가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제아피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떻게 보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에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이 이 플랫폼에 올라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플랫폼이 좀 강점인 게 아티스트와 팬이 1대1로 지금 채팅을 하는, 그래도 약간 프라이빗 메신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높은 몰입도라든지 친밀감을 형성을 하면서 강력한 팬덤 문화를 이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콘서트라든지 MD의 어떤 구매로 이어지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이 가교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디어유가 이제 중국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남은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디어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찍으면서 살짝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제가 볼 땐 종목이 뭔가 했을 때 어쨌든 같은 계열사인 디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좀 가져왔는데, 어쨌든 디어유와 관련된 종목,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이제 2월 20일 날 세웠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 도전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언급을 방송에서 드리긴 했는데 에스파 완전 팬이거든요. 요즘 닝닝이랑 지젤도 비주얼 완전 레전드 대박을 찍고 있어서
어찌 보면 SM 주가와 함께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인기도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M, 디어유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SM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M이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이제 탑픽으로 갖고 왔는데 SM이 이제 50일 신고가를 좀 찍으면서 어쨌든 간에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가장 좀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약간 저연차 이제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좀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NCT 위시의 지금 음반 선 주문량이 지금 121만 장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지에서 지금 밀리언셀러로 등극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룹이 아니라 저연차 어떻게 보면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룹들의 밀리언셀러의 어떤 등극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내년에 또 신인들이 또 데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저연차에 대한 제가 볼 때 관심이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공연이라든지 MD 사업이 상당히 좀 소율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디어유와 관련된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분명히 2분기부터 분명히 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지금 에스파 말씀하셨던 이제 에스파가 2분기에 아마 또 앨범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NCT 위시와 함께 지금 라이즈 여기 에스파까지 2분기에 아마 SM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3프로 공략조 하나씩 받아볼 텐데요. 우선 우진엔텍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일단은 여러 섹터들이 지금 이제 순환매를 돌고 있고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진엔텍을 갖고 온 건 결국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탈원전과 관련된 얘기 혹은 뭐 감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어쨌든 간에 전력 소모량이 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관련된 기조를 현재 지금 보수당의 어떤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SMR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원전 해체 시장까지도 같이 지금 주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저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가운데서 그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노후 원전 해체 시장 또 수명 연장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특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 2040년에 뭐 10조 원 규모로 형성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 운전 예정인 세월 2 발전기의 시운전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경상정비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존재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지금 12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수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좀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음 정책 테마로서 지금 원전도 분명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우진엔텍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3만 원 가면 우진엔텍 2만 원 뚫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지금 2만 한 4천 원 정도의 어떤 상당히 강한 좀 매물벽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벽을 좀 뚫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공략주로 지금 2만 원까지 가게 된다면 충분히 3%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좀 매물대를 좀 소화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저가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플러스 3%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매물벽을 소화한 한 2만 좀 제가 볼 때는 3, 4천 원 정도가 지금 1차 목표가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매력적이다. 우진엔텍 첫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고요. 이어서 스피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스피어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트럼프 행정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좀 정책이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트럼프 2기에서 지금 군사, 정보, 우주,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어쨌든 섹터별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을 바라고 있다라고 좀 빛을 바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우주항공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어떤 시기에 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우리나라에서 한 6월 정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제 아마존 쪽에 아마존 카이퍼 코리아라는 회사를 지금 우리나라에 설립을 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이제 아마존과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서 모두 지금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네. 뭐 이런 부분도 전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스페이스X와 좀 관련된 업체들의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스피어가 좀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피어 코리아라는 회사가 지금 어쨌든 스피어에 지금 어쨌든 합병이 된 이후에 지금 네.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한 854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52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 뭐 한 영업이익은 1,100% 이상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제가 볼 땐 실적적인 측면도 좀 어느 정도 작년에 좀 증명이 됐고요. 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아시아의 유일한 좀 글로벌 키밴더로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 좀 납품하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땐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어 같은 경우가 좀 우주항공에서 좀 대장주로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아마존 모멘텀이 참 빵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테마 잘 탄다고 한다면 크게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좀 이렇게 U자형 빌드업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일봉상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을 좀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한 11,000원 정도까지 어떤 지금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금 이제 그 고점에 대한 어떤 부분, 일봉상 고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은 좀 덜어가는 측면, 좀 플러스 3% 공략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제가 보면 노려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 공략주 스피어까지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오후장 전망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결국 오늘도 외국인은 양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크게 충전되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또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테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인물주에서 약간 정책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일반 섹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좀 메리트 있는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좀 이번 오후에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도 옥석 가리기에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